사회적 쟁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윤리라고 하지만 이게 뭐 누가 착하고 나쁘다 이런 영역이 아니라 여기에 얽힌 여러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로 이제 황우석 박사 사건이 벌어진 지 20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저도 그 비슷한 그쪽 연구팀에서 윤리 쪽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의 가장 큰 교훈이 뭐냐하면 저희가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이 식초 일하시는 우리 윤진 교수님, 이상현 교수님, 김영일 교수님 다 오셨지만 사실은 어느 언론이 물어도 어떤 누군가가 물어도 지금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투명하게 밝히는 게 이게 건강한 과학 연구의 아주 초석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시민들의 지지도 받고 국가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이 돌이켜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황 박사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했거든요. 심지어 자기 연구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대통령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 총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연구팀이었는데 뭘 하고 있었는지 저희한테도 다 속였어요. 결국 그렇게 하면 그 연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다 밝히고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인권 존중 당연히 이거 받으시는 분들의 안전성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굉장히 엄격한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적어도 이런 기준 하에서 해야지 이것을 받으시고 혹시 뭐가 잘못되더라도 지금 아까 보셨지만 미국에서 했던 여러 이식 증례 중에 대부분 또 사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은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 지지를 받아서 또 그분들이 원하셔서 된 경우와 아니면 연구자가 막 마음대로 했다가 잘못된 경우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들은 철저한 그런 기준을 잘 지켜서 일을 해야만 할 것이고요. 또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물과 생태계 이런 것 얘기하지만 요즘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여주셨지만 우리 돼지가 상당히 예쁜데 결국 그 돼지를 말하자면 잡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먹기 위해서라도 이제 돼지는 잡죠. 하지만 이제 이런 목적으로 돼지에게 이제 모든 장기를 다 꺼내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다른 돼지에 비하면 행복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돼지 입장에서 과연 그게 행복이냐 이런 것도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 실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영장류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어떤 나라들은 영장류 실험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유럽에선 영장류 실험이 거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인지 능력과 사회성이 있는 동물인데 저희가 이제 리서스 몽키 이런 원숭이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굉장히 애들은 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다행인 것이 이 동물 문제도 일단 개식용 금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핫 이슈라서 이런 실험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동물 그리고 이제 수혜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아까 윤익진 교수님 이게 비용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정말로 활성화된다면 이 장기는 판매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돼지 장기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사듯이. 근데 물론 돼지고기보다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되겠죠. 아까 보셨지만 그러한 시설, 그런 시설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다 정화하고 모든 사람들 다 무균 수술복 입고 여기를 이제 무균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당연히 이 장기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이걸 구매해야 되는데 양날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예 부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우리가 이것들을 외국인들한테 말하자면 팔 수 있거나 혹은 이걸 시술을 해주거나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검사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늘 토론을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도 최우선이지만 그 외로 더 나아가면 한국의 의료산업 혹은 한국의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는 게 지금 미국, 중국, 우리밖에 없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목적을 가리기가 좀 힘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무슨 유방 확대 수술 받았다고 하는 여자분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수술을 해준 병원은 없어졌고 그 해준 사람도 의사가 아니었고 DNA 검사해 보니까 소, 돼지 유전자가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방 확대 수술한다고 해서 지방, 원래는 자가 지방을 이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소 지방하고 돼지 지방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굉장히 부작용이 심해졌죠. 이것도 일종의 이종 이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런 규제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됐을 때 미국하고 우리하고가 이걸 하고 있다면 과연 세계에 이걸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은 어디를 선호하실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과 걱정사항거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 되면 굉장히 또 이게 밝은 어떤 우리 이식을 필요하는 수많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뇌사자 장기 이식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고 또 생체 장기 이식은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족들한테 받거든요. 가족들한테 받으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신장이식, 돼지 신장이식 받은 그 미국 여자분도 그렇지만 자기 어머니한테 하나를 줬다가 나머지 하나만 남아가지고 이게 결국 이렇게 그게 망가지니까 이걸 받게 된 거예요. 저희 병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20대 남성인데 아버지한테 신장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 다음에 신장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대인데 투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저희 그 이식하신 선생님한테 와서 요구하기를 아버지 신장 다시 가져올 수 없겠냐. 아니 아버님은 사실 만큼 사셨고 투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기는 이게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20대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미 준 걸 다시 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대안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투명성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저희 이 연구팀들은 이 모든 걸 투명하게 지금 우리가 이러하다 현재 한 200여일 살리고 있는데 갈 길은 멀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우리 오늘 오신 시민 패널 선생님들이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길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들 말씀 아까 나왔습니다. 감염 문제 나왔고 동물 보호 문제, 또 인간 대상 연구의 문제, 인간 정체성 변화와 이런 것들인데 아까 이제 아마 돼지 장기를 본인이 받는다고 지금 상상하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당장은. 근데 지금 저희가 돼지 혈액 연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헌혈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옥티팜에서 만든 돼지 다 O형이니까 이 혈액은 누구한테든 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 뜻대로 되면 앞으로 몇 년에 혹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혈을 받게 되실 일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다치시거나 그랬을 때 혹은 출산을 하신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수혈 받을 일이 생길 때 내가 돼지 혈액을 받았다. 내 몸을 흐르고 있는 피는 돼지의 피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그게 나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체성 변화가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돼지 신장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니까 그냥 그거는 죽는 것보단 그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출혈이 많다. 우리가 보통 수술 중에 흔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혈액이 없으니까 돼지 혈액을 수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느낄까? 혹은
뭐 예컨대 여호와 증인 뭐 혹시 이런 걸 믿으시는 분들은 남의 수혈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돼지의 피를 받아서 내가 살아간다. 이런 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 나눠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안전성 문제는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중요시했는데요. 중요시했는데 아까 우리 김현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2008년에 그 창사 커뮤니케 할 때 저도 중국에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한 7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퍼플라는 거 이거는 그 바이러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현재 검사 기술로 우리 이제 148종 정도 검사하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다. 적어도 감염 위험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미지의 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이게 생겨난 새로운 신종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혹시 들어오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우려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수술을 받더라도 그러한 신종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나쁜 일 생기지 않나. 근데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그 인권의 침해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뭐 다 핸드폰 추적하고 뭐 어디 가지 말라고 하고 격리당하고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상당 기간 이제 권장사항을 라이플롱이었습니다. 평생. 예, 이거를 말하자면 이 국가의 모니터링 체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이사 가시거나 혹은 이럴 때도 뭔가 이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이분은 이종의식을 받으신 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래 가이드라인 돌아가시면 부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 조직 일부를 떼서 저희가 장기간 국가에서 이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부검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까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나 같으면 동의해 줄 것인가? 내가 정말로 심각하게 심장이나 신장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딸려오는 게 그런 어떤 예방 조치들이 같이 딸려온다면 내가 코로나 때에 겪었던 이런 것들을 내가 평생 해야 된다면 근데 물론 한 가지 거기에도 위안이 되는 거는 이 수술을 받으신 분은 어차피 병원에 계속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병원에 계속 다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계속 다니시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임신, 출산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아이한테 새로운 감염병이 생겨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아까 55세 이상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이 아마 이제 그쪽은 다 끝나신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앞으로 활성화되면 혹시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인데 아이를 낳는 부분, 낳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개인의 자유인데 뭐 그것까지 좀 이렇게 정부가 감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밀접 접촉자.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 밀접 접촉자도 역시 좀 이렇게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게 우리나라는 지금 40세 이상 국민들은 다 경련제로 국가가 요구하는 건강검진을 다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주민등록번호로 다 통제가 되니까 어차피 모든 국민이 다 건강검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다가 꼬리표 하나 달아서 이분은 이종의식을 받으신 분의 가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상한 일이라는 게 감염병인데 갑자기 막 열나고 뭐 이렇게 막 뭐 근육통, 뭐 두통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된 그런 병이었는데 무슨 검사에도 안 나온다. 뭐 이런 경우가 되면 혹시 이거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정부 당국이 개입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받을 때 저희는 이 본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의 동의도 받게 돼요. 그런 것에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야 당연히 계속 건강검진 받으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어느 한 분이 코로나 같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코로나 때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WHO가 2008년에 그 창사 커뮤니케를 만든 겁니다. 국가가 감독하에 해라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안전할 것이고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조치들, 안전 조치들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 조치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물권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돼지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유전자 변형 돼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아까 사람 유전자가 5개 막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런 질문 혹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껍데기만 돼지지 속은 사람 아니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우리 면역학에 관련된 그 면역 반응,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만 바꾼 거라서 사실은 이 머리 뭐 대뇌나 뭐 이런 거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유전자 변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 이제 우리 저 주부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두부가 수입콩 두부 싸잖아요. 그리고 국산 콩도 국산 유기농 콩이 제일 비싸잖아요. 아시죠? 네. 가격 차이가 4-5배 나거든요. 수입 콩이 왜 싸냐? 다 유전자 변형 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데서 재배하는데 그거는 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건 좀 먹는 게 꺼림칙하다. 식용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콩기름. 그래서 국산 콩도 유전자 변형 콩이 있고 그냥 일반 콩이 있어요. 이게 유기농 콩인데 국산 유기농 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한 모에 4,000원 합니다. 근데 수입 콩이면 한 모에 1,000원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단 말이죠. 유전자를 변형시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는데 이 돼지를 변형을 시켜서 물론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질병 치료 목적으로 몸에다 이식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거가 좀 꺼림칙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까 이따가 오후에 토론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저희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된다면 왜 두부값이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산 유기농 콩은 당연히 뭔가 더 좋을 거야. 특히 아이가 먹는 거. 아이가 먹을 거는 항상 그 안전하게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고 이 영장류 실험도 이것도 참 원숭이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배 쭉쭉 찢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심은 거거든요. 뭐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요. 이득 해약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약, 뭐 감염 위험, 면역 억제 사용, 평생 추적 관찰, 성생활, 임신, 출산, 헌혈, 장기이식 등이 제한됩니다. 이거 받으신 분들은 장기이식 하실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헌혈도 제한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부검을 하고 뭐 매장보다는 화장 쪽으로 현재 가이드라인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모르는 그 새로운 균의 등장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동의를 받고 하는데요. 당연히 동의를 해주셔야 하죠.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 되게 배우자가 있으신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 대해서 동의 받아야 되고 문제는 이게 동의 철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연구에 참여하시면 중간에 나 이거 안 할 거야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러면 아무 적이 없이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이식한 장기를 다시 뗄 수는 없어요. 뭐 부작용이 생기거나 거부 반응이 생겨서 떼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그냥 한번 심었는데 이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나 이제 있기 싫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몸에 있다는 게 너무 찜찜해요 라고 해도 떼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 떼드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적 관찰은 따라갑니다. 왜? 한 번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원칙에 많이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 평생 동안 저기 말하자면 모니터링,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낙인 찍기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로 주관적인 거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뭐 내 몸에 이상한 게 들어와 있어요라고 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 풀한 건지, 이거는 뭐 의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로 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저희가 이제 요 프로그램 끝나면 앞으로 요거 받으실 잠재 환자분들에 대한 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따져봐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심리평 선생님들도 과연 내가 이거 받고 내가 편안할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체성 문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사는 저희가 서베이도 했지만 절반은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대답을 주셨고, 이종이식에 대해서도 한 70% 정도는 저희가 2007년 조사했고 이제 작년에도 조사를 했지만 한 70% 정도는 이거 할 수 있지, 해도 돼,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임프레션, 그래서 인상에 의해서 해주신 거라,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또 토론을 하시면 조금 생각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야 이건 그래도 좀 너무 이거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쭉 만들어져 있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FDA 그다음 한국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손볼 부분들과 앞으로 저 개선할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뇌사자는 뇌 기능이 멎으신 분들이에요. 보통 이제 교통사고나 뇌졸중 이런 것 때문에 뇌 기능이 멎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심장도 뛰고 그다음에 뭐 체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폐정지가 오지 않으신 분들, 뇌 기능만 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뇌사자는 장기 이식을 할 때만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뇌사에 빠지면 장기 기증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한해서만 뇌사를 인정합니다. 죽음의 기준, 우리 법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뇌사판정위원회를 해서 뇌사 판정을 하고 장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꺼내서 다른 분에게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망 기준으로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뇌사자한테 이런 실험을 합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체예요, 거기는.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분은 돌아가신 분, 뇌사자의 몸은 사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네. 왜냐하면 현행법상으로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뇌사 판정 할 때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연구를 못 하는데, 사실은 이런 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 계신 두 전문가분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그러다라는 생각과, 그래도 이 연구를 하려면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솔직하게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 기증은 결론으로 치고, 그다음 이런 연구에 과연 기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식 실패, 아까 그래서 떼고 다시 투석 들어가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재생의료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국가가 이 문제는 이제 추적 관찰 문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은 이 책임을 전부 기업에 넘겼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그런 이 미국의 그 이제네시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 연구팀의 예산이라는 게 미국 기업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이런 추적 관찰, 이런 책임들은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지고 있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거기서 나중에 하셔야 될 것이고, 혹시 모를 배상과 보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에서 지금 이 돌아가신 분들은 엄격하게 저희 기준으로 보면 별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굉장히 이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의 환자들과 의학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런 메시지들이 남은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그 미국다운 그런 건데, 소위 그 공익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좀 한번 자원해서 이 위험한 일인 건 알겠지만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해서 만약에 아까 민하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실패해서 조기에 돌아가셨을 때 뭐 신문에 크게 나고 뭐 그럴 줄 알았다. 다시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돼. 뭐 그리고 가족들은 막 의료 소송을 걸고 이렇게 되면 이건 모두에게 굉장히 큰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행사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우리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좀 의견을 나눠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뭐 이런 취지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